토양은 물, 공기와 함께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으로 갈수록 토양의 염분화가 심각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토양의 날인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토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양, 흙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정의와 또 흙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먼저 센터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토양이라는 건 일단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네. 흙을 얘기를 하죠. 풍화작용에서 암석이 오랜 시간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면서 흙이 되는데요. 토양은 모든 피조물의 어머니라고도 불리죠. 네.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면 흙은 모든 생물의 어머니라는 뜻인데요. 건강한 토양은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요. 유엔 식량농업국의 4대 베터, 더 나은 생산, 더 나은 영양, 더 나은 환경,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더 나은 삶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네. 자, 흙 속에는 사실 미생물을 포함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토양을 지키는 게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지구의 토양 상태 어떻습니까? 건강한가요? 일단 그 토양의 질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관리라든가 과도한 비료를 사용한다든가 또 산림을 벌채한다든가 해수면 상승 또 관계를 위해서 사용되는 지하수로의 해수 침입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아주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데요. 네. 기후변화는 더욱 심한 토양의 건조화를 예상할 수가 있게 만드는데요. 많은 모델들은 세계의 건조 지역이 21세기 말까지 무려 23%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염분의 영향을 받는 토양의 경우 덜 비옥하고 덜 생산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기아와 빈곤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토양의 날 주제를 염분화, 토양 생산성 제고로 내세웠는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국제 토양 파트너십, 또 정부와 토양 기술 패널 등 여러 기관들이 공동으로 10월 20일에 국제적인 심포지엄을 주최를 했습니다. 심포지엄의 목적은 다양한 도구를 통해 토양 염분의 인식을 높이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데요. 염해 토양을 관리하고 매립하는 우수 사례가 발표가 되고 사진 공모전도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씀하신 토양의 염분화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한데 이게 토양에 소금기가 생긴다 이런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토양이 이제 염분의 영향을 받는 것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토양 염화라고 부르는데요. 소금에 감염된 토양은 식염수와 나트륨을 포함한 염분이 많은 토양이죠. 이게 소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 구성이 되고요. 모든 대륙과 거의 모든 기후 조건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로 건조하거나 반건조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의 식량 안보 및 지속 가능성이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소금에 감염된 토양은 농업 생산성이라든가 수질, 토양 생물 다양성 및 토양 침식의 현저한 감소를 포함해서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는 토양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소금에 감염된 토양은 오염 물질에 대한 완충제 및 필터 역할을 하는 능력이 감소를 하고요. 수문학적, 영양분 및 생물학적 주기와 같은 글로벌 생태 시스템의 기능 저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제공을 손상시키죠. 소금에 감염된 토양은 작물이 물을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미량 영양소의 가용성을 모두 줄여주고요. 식물의 독성이 있고 토양 구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이온들을 많이 농축하게 됩니다. 이게 토양이 염분화가 된다면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말씀이신데 토양에 소금기가 많아지는 이 염분화 현상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일단 저 토양이 많은 염분을 갖다가 이제 포함하게 되는 지니게 되는 이런 것들은 관계 농업의 어떻게 보면 관행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건데요. 관계 농업으로 인해서 반건조하고 건조한 땅까지 농업이 확장되면서 지난 40년 동안 식량 생산이 크게 증가는 했어요. 그러나 이런 관계 농업은 대규모 물 부족 또 함께 토양 염분 문제도 만들어냈죠. 대부분의 작물은 소금에 아주 매우 민감하고요. 생산량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작물의 스트레스라든가 질병 및 오염 물질의 심각도를 증가시키다 보니까 작물에 치명적이게 됩니다. 또 토양에 염분이 많아질 경우 토양 다공성 및 물 보존 특성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군요. 자, 얼마 전에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염해 토양 문제를 의논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지난 10월 20일이었죠. 유엔 세계 식량농업기구는
10월 20일부터 사흘 동안 염해 토양에 관한 세계 심포지움을 개최를 했습니다. 네. 무려 5천 명 이상의 전문가가 등록된 심포지움에서 참가자들은 다양한 염분 토양에 관한 대응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이번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내용은 토양의 염분화, 그러니까 수용성 염의 증가죠. 및 높은 나트륨 함량의 증가는 건조하고 반건조한 지역에 가장 심각한 글로벌 위협 중 하나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해안 지역의 농경지와 관계의 경우 더욱 토양의 염분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네.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임에 대한 동의도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토양의 염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식을 높이는 것부터 지속 가능한 토양 관리에 관행을 채택을 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을 하며 정치적 인식 강화에 이르기까지 좀 더 다양한 도구가 필요함에 대한 토의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심포지움에서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염분화 중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도구죠. 염분 영향을 받는 토양 세계 지도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지도는 전 세계 8억 3,300만 헥타르 이상이 소금의 영향을 받는 토양이 있는데 네. 이 면적은 전 지구 면적의 8.7%나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자연 건조 또는 반건조 지역에서 염분의 영향을 받는 토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또한 이 지도는 모든 대륙의 관계 토양의 20에서 50%가 너무 염도가 높다는 것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전 세계 15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토양 악화로 인해서 식량을 재배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토양 지도는 118개국과 수백 명의 데이터 전문가가 참여한 공동 프로젝트에 만들어졌는데요. 지도는 염분의 영향을 받는 토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역을 전문가가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또한 기변화 적응과 관계 사업을 계획할 때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토양의 염분화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염분화된 토양이 기후 변화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제 이런 것들이 토양의 염분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은 토양이 탄소를 내뿜으면서 지구 가열화를 촉진시킨다. 이런 연구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영국 엑스터 대학교와 스웨덴 스톡홀름 등 공동 연구팀이 올해 11월 22일이었죠.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었던 논문에서 지구 가열화가 세계 토양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원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들은 세계 9천여 곳의 토양을 조사해 봤더니 평균 기온이 상승할수록 토양의 탄소 저장량이 줄어든다 이런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왼쪽 그림 A가 바로 토양의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 B는 온도 상승에 따라 토양의 탄소 저장량이 줄어드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팀은 토양의 온도가 10도 오를 때마다 탄소 저장량은 평균 2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특히 점토가 작은 사토계 토양은 점토질인 토양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위도 지역의 사토계 토양에 저장된 탄소는 기후변화에 아주 매우 취약하다는 것으로 특히 북극권 등 고위도 지역의 기온 급상승이 더 많은 탄소 배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이제 인 하틀리 엑스터대 교수는 땅에는 대기와 지구상 모든 나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탄소가 저장돼 있어서 적은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땅에서 탄소가 배출되면 기후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 바다에 저장된 탄소가 더 많이 배출되듯이 토양도 기온이 상승하면 저장하는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것으로 지구 과열화는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의 악순환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자, 땅에서 탄소가 많이 나올수록 지구 온난화가 앞당겨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토양이 소금에 감염된 이런 토양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농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좀 더 많은 인식들을 갖다가 국가나 또 농업인들이 알아야 하고요. 소금에 감염된 어떤 이런 토양을 관리하고 수정하기 위한 기술 혁신 이런 것들 좀 촉진해야 하고 네. 토양 분해를 전체적으로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소금에 감염된 토양의 상태에 대한 더 나은 지식을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또 과학적 증거에 근거로 해서 이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또 이를 실행하여 지속 가능한 토양 관리를 정책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토양 염분 지역의 토양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소금에 감염된 토양이 지속 가능한 관리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환경의 저하를 좀 되돌리고요. 지속적인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천연 자원에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 및 토지의 사용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네. 재배에 적합한 종 및 품종의 선택, 토양에서 소금 축적을 완화하기 위한 혼합 시스템의 사용과 같은 농업 관행의 변화도 필요하며 지나친 관계농업 문제도 해결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재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물 부족 지역뿐만 아니라 염분 토양 지역에서도 식량 생산량이 늘어나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네. 따라서 가뭄이라든가 염분 등의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작물 품종의 개발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토양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미 염분화된 토양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꼭 기울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날씨학개론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